그냥 한 번쯤 미친 짓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모으지 않았어요. 어떤 저의 신용도? 회사의 신용이랄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간다고요? 안 돼요. 시집 가야 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시에 살고 있는 전라북도민이자 MBC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의 PD인 최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어른들의 담당 PD이자 출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사실 이름을 그냥 대충 짓고 거기에 뜻을 갖다 붙였는데 오늘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가장 맨 처음의 의미는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또 뭐 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철없는 뜻이 있었죠. 근데 그런 철없는 생활을 시작한 게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산 거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오늘 매일매일을 좀 열심히 사는 어른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사는 거는 솔직히 너무 100%? 200% 만족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보다 솔직히 되게 바쁘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바쁜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끝에 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인 게, 이런 한적한 시골에서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순 끝에 서 있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점들이나 어떤 컨텐츠로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곳에 살고 싶어서. 여기에서는 10분을 쉬어도 그러니까 쉼의 농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누가 인터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저랑 얘기를 길게 하시고 나서 여유의 밀도가 다른 것 같다, 쉼의 밀도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되게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그냥 10분 잠깐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말을 안 하면 바로 새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마음? 왜냐하면 저는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떨어졌지만 서울의 모든 것들에서 멀어지지는 않은 그런 모순점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는 이유는 이곳에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약간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모으지 않았어요. 어떤 저의 신용도? 회사의 신용이랄까? 사원 대출?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간다고요? 막 이래. 안 돼요. 시집 가야 돼. 열심히 갖고 있어요. 이 책 팔아서 갚을 거잖아요, 우리. 네. 굉장히 무모했죠. 굉장히 무모했어요. 그때는 약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PD라는 직업을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직업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고 뭐고의 개념이 약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그냥 한 번쯤 미친 짓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뭐 이때가 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때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가면, 뭐 직장을 잡으면, 취업을 하면. 근데 막상 취업을 해서 살아보니까 센 놈 뒤에 더 센 놈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걸 현실을 자각하고 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서 4,50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탈? 가장 큰 미친 짓? 뭐 이러고 나서 망하면 망하는 거고, 분명히 잘 풀려가고는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꿈꿀 때는 그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다 때려치고 시골 가서 카페나 할까? 라는 말로 모든 나의 설렘과 저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는데, 실현이 될 때는 어쨌든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생각지 못한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고 또 준비 과정이 들어가 있고, 여기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은데, 카페를 하면 카페를 영업하는 것보다 그 전에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모내기를 하면 모내기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모판을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무언가를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사정 과정들이 다 있고, 그게 참 힘든데 제가 그 삶을 살아보기 전에는 너무나 쉽게 판단했구나,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약간
교훈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교훈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한다는 게 저희 영상이나 책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맹이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읽기 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된다?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제가 쓴 책이 표지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별게 없어서 약간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게 될까 봐? 그리고 이게 제목이 좋아서 책을 사갖고 집에 가면 막상 집에서는 또 의미가 없는 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봤다, 끝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말들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오늘은 오피스인데요. 구독자분들이 되게 예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오늘은 오피스, 영어로 피스, 평화로운 뭐 그런 뜻을 붙여주셔서, 이곳에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거나 뭔가 시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 그런 영상 제작소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구독자 2,000명대쯤에는 정말 개인 채널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조건적인 응원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했던 약속이, 나중에 저희 집이 완성이 되면 꼭 뭐 집에 초대하겠다, 같이 놀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저희 집은 한 채고 저도 혼자인데 28만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오피스라는 공간을 조금 꾸며서 카페 공간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갤러리 카페처럼 이제 앉아서 쉬실 수 있게, 비록 제가 저희 집에 직접 그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가실 수 있게, 쉬실 수 있게 공간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두 번째 사고,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은 여기는 회사 돈으로 유튜브 유료 광고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 사고를 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브이로그, 특히 뭐 시골살이 브이로그나 예쁜 일상 브이로그 이런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다 보면 저도 되게 즐겨 보는데 어느 순간 되게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너무 예쁘게 잘 살고 있고 나는 너무 뭔가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 비해. 그래서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은 개인의 어떤 성장 스토리도 있지만 모순과 괴리를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순과 괴리가 작년만 해도 제 개인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 저희 팀으로 확장되었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에 다른 스태프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모순과 괴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의 모순과 괴리점들로 확장되는 날이 머지 않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당장 시골에 살면서 처음 느꼈던 게, 서울에서는 제가 쓰레기 버리면 바로 안 보이는 사이에 치우잖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다 밑으로 지나가고. 그런데 시골에서는 제가 쓴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요, 오수가. 그러니까 약간 그게 너무 충격이고, 그리고 쓰레기 버릴 곳이 가깝지 않아서 집에 쓰레기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제가 뭐 먹고 뭐 어쩌고 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는 불편하면 안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 눈앞에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풀어나가야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브이로그를 하는 그런 조금 미안함? 또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부지런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 좀 어린 사람들이 보고도 의미 있는 책이었으면, 한때 어떤 어른이 제시했던 위로가 되게 젊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젊은 사람들한테도 위로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는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직장도 있고 지금 여기 와서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물질적으로 가진 게 더 나을 수 있지만 고민하는 지점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콘텐츠를 하는 PD로서나 글을 쓰는 작가로서도 내가 다음 콘텐츠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